58세 소아과 의사 정혜주는 15년 전 헤어진 아내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쓰러진 노숙자를 발견한 정혜준.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순간 목에서 떨어진 반지 하나. 설마 이 반지가? 너무나 허름한 몰골의 노숙자가 왜 전 아내와 저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15년 만에 재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소아과 건물은 언제나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진료가 끝나갈 무렵 정혜주는 진료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정혜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정혜준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공허함이 스며들었죠. 원장님, 오늘 진료 끝나셨어요? 간호사 김현숙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정혜주는 짧게 대답하며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진료 차트도 약품 샘플도 아닌 작은 벨벳 반지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케이스였죠. 정혜주는 케이스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 안쪽 면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은주 하트 혜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혜주는 반지를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지? 정혜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도 없었고 잊을 수도 없었어요. 마치 이 반지가 정혜준과 성은주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혜준을 한번 바라보고는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혜준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둘 사이의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정혜준은 성은주를 붙잡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한 감상에 빠질 나이도 아닌데 정혜준은 반지 케이스를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오후 진료가 시작되기 전 정혜준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곧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죠. 정혜준은 창문에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성은주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 성은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명했죠. 정혜준은 눈을 감았어요. 성은주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환자분 오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혜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정혜준은 서둘러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진료를 보는 내내 정혜준의 머릿속에는 성은주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정혜준은 고개를 저으며 환자에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목을 진찰하고 청진기를 대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성은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서 정혜주는 겉옷을 걸쳤어요. 병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정혜주는 눈송이를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눈이 내리면 늘 성은주가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를 했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정혜주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눈송이가 손바닥 위에서 녹아내렸어요.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데 정혜주는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퇴근길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혜주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으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환자를 보고 처방전을 쓰고 아이들을 돌보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빈 방만이 정혜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텅 빈 아파트, 식탁에는 정혜준 혼자 먹을 저녁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정혜준은 그런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이 외로웠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정혜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 근처 골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준은 고개를 돌려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죠. 사람들은 그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몇몇은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혜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혜준은 의사로서의 본능에 이끌려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노숙자로 보였어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죠. 정혜준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정혜준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하며 정혜준은 필사적으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스쳤지만 정혜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제발 살아주세요. 정혜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반복한 응급처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혜준은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하며 숨을 불어넣었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노숙자의 반응은 미미했지만 정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노숙자의 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정혜준은 손을 멈추고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반지였죠. 눈 내리는 어둠 속에서도 반지는 희미하게 빛났어요. 정혜준은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반지를 비추는 순간 정혜준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 해준 하트 은주. 정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지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서랍에 넣어둔 반지와 똑같은 글씨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 쌍 중 하나였죠. 정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설마 이게... 정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숙자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먼지와 때로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윤곽 어딘가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정혜준은 노숙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의 먼지를 조금씩 제거하자 익숙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은주야? 정혜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비추며 회전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뛰어내려 들것을 끌고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정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노숙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혜주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쥐어져 있었죠. 보호자이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정혜주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고 의료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들것 위에 누운 노숙자의 얼굴을 보며 정혜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성은주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성은주는 정혜준이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생기 넘치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거칠고 헝클어져 있었죠.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죠. 은주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정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구급대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혜준은 성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호흡이 입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정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성은주를 급히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정혜준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했죠. 정혜준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반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준 은주 글씨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정혜준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측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5년 전 정혜준과 성은주는 왜 헤어졌을까요? 정혜준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정혜준은 개원 준비로 바빴어요. 병원 운영 자금을 마련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죠. 성은주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혜준은 성은주가 외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혜준은 성은주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혜준은 그날 밤 성은주를 추궁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성은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친구야. 하지만 정혜준은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커졌고 둘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죠. 성은주는 해명하려 했지만 정혜준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성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죠. 정혜준은 그때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은주는 떠난 후 연락을 끊었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보호자분? 간호사가 정혜준을 불렀습니다. 정혜준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요. 간호사는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환자분 신분증이 없으세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정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어요. 성은주 58세입니다. 간호사는 차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환자와는 어떤 관계세요? 정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부인?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정혜준은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입니다. 간호사가 들어간 후 정혜준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혜준과 성은주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혜준은 여전히 성은주를 가족처럼 느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왜 진작 성은주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 밤 좀 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정혜준은 일어나 다가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근경색과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장기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보여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정혜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심근경색? 영양실조? 성은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으니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정혜준은 조심스럽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 성은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혜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성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어요. 은주야, 나야, 혜준이야. 정혜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은주는 반응이 없었어요.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짐은 확고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은주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응급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온 정혜준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정혜준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은주야, 제발 깨어나줘. 정혜준의 기도가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혜준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성은주 생각뿐이었죠.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면회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어요.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병실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성은주가 누워 있을 거예요. 정혜준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신을 차리는 데는 도움이 됐죠. 정혜준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은주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정혜준은 답답한 마음에 주머니에서 성은주의 반지를 꺼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지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9시가 되자 정혜준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면회 허가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정혜준은 성은주가 있는 병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성은주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정혜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정혜주는 성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밤새 씻겨진 얼굴은 예전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성은주였어요. 정혜준이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왜 이렇게 됐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혜준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환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나갔다가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정혜주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외투, 해진 스카프, 그리고 작은 청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정혜주는 청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헌혈증 한 장이 있었어요. 성은주 혈액형 O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혜주는 헌혈증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은주는 헌혈증을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자주 헌혈을 하곤 했죠. 정혜주는 헌혈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정혜주는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정혜주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성은주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귀여웠죠. 정혜주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잉크가 번져서 읽기 힘들었지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혜준아,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윤호야. 정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 우리 아들. 정혜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성은주는 불임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일로 성은주는 깊은 좌절에 빠졌고 정혜준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혜준은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아이의 눈매가 정혜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내 아들인가? 정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혜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성은주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아이를 키웠을까요? 정혜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성은주가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정혜준 자신 때문이었을지도 몰랐죠. 정혜준은 즉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정혜준입니다.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정혜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은주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조회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자녀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변호사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혜준은 괜찮다며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2시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원장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성은주 씨 주민등록에 아들 한 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정윤호, 만 14세입니다. 정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이 정씨라고요?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자 이름이 정혜준으로 되어 있어요. 원장님 성함이랑 똑같더라고요. 정혜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성은주는 아이를 낳고 정혜준의 이름으로 등록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혜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성은주는 정혜준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어쩌면 여전히 사랑했을지도 몰랐죠. 변호사님,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보육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쪽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 보내드릴게요. 정혜준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야, 너는 정말 말을 잊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혜준은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성은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혜준은 침대 옆에 앉아 성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아들이 있구나. 윤호라는 이름을 지어줬구나.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내가 몰라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정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성은주의 얼굴을 비췄어요. 정혜준은 그 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우리 아들 이야기하고 싶어. 정혜준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성은주는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심전도 기계만이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내고 있었죠. 정혜준은 성은주의 손을 꽉 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은주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쳤어요. 몸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정혜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은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혜준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진작 찾았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성은주를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했죠. 정혜준은 변호사에게서 받은 보육원 주소를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죠. 가는 내내 정혜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정윤호. 정혜준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윤호야, 아빠가 간다. 목이 메었지만 정혜준은 참았어요. 보육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하지만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정혜준은 차에서 내려 보육원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혜준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정윤호라는 아이를 만나러 왔는데요. 원장은 정혜준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선풍기가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원장은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윤호와 무슨 관계세요? 정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윤호의 아버지입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시라고요? 하지만 윤호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정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윤호 어머니와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아이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혜준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은주를 우연히 만나게 된 일, 사진을 발견한 일, 그리고 주민등록을 확인한 일까지. 원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셨군요.
사실 윤호 어머니는 자주 찾아오셨어요. 자주요? 정혜주는 되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한 번씩은 꼭 오셨죠. 항상 멀리서 윤호를 지켜보셨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지만 옷이랑 학용품을 두고 가셨습니다. 가끔은 윤호가 좋아하는 과자도 놓고 가셨고요. 정혜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은주는 멀리서라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혜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직접 만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아플까봐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윤호에게 병을 옮길까봐 무섭다고 하셨어요. 정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은주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곁에 가지 못했던 겁니다. 정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원장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착한 아이예요. 조용하고 공부도 잘하죠. 하지만 항상 외로워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 갈 때 윤호는 늘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자란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혜준은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윤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중 하나가 곧 자신의 아들로 들어올 거예요. 정혜준은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14년 만에 만나는 아들. 정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보육원 문이 열렸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어요. 정혜준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얼굴은 조용했고 표정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눈매는 정혜준과 똑같았습니다. 정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원장이 밖으로 나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잠깐 이리 와봐. 윤호라고 불린 아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정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호는 낯선 어른을 보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정혜준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들아, 아빠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원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분은 내 아버지시야. 윤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정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은주는 윤호에게 정혜준이 죽었다고 말했던 거예요. 아마도 상처를 덜 주려고 그랬을 겁니다. 정혜준은 무릎을 꿇고 윤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윤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몰랐어. 정말 미안해. 윤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 날아갔다고 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혜준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성은주가 윤호를 안고 찍은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 봐. 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야.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볼래? 정혜준은 사진을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윤호는 사진 뒷면을 읽었습니다. 혜준아,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윤호야. 윤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엄마 글씨네요.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윤호는 사진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정혜주는 윤호를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원장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혜주는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호야,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너를 지킬게. 엄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 꼭 기억해줘.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정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정혜주는 보육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정혜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외로운 실루엣이었죠. 정혜준은 손을 흔들었지만 윤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의 첫 만남은 너무나 어색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정혜준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윤호의 마음을 열 거예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준은 성은주 생각을 했습니다. 성은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결국 보육원에 맡기면서도 매달 찾아가 아들을 지켜봤죠. 멀리서, 아주 멀리서. 정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혜준은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성은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금씩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간 회복되고 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정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성은주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혼자 힘들어했는지, 왜 정혜준을 찾지 않았는지. 정혜준은 성은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성은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은주야, 오늘 윤호를 만났어. 우리 아들이야. 내가 낳아준 아들. 너무 착하고 조용한 아이더라. 너랑 많이 닮았어. 정혜준은 미소 지었지만 곧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꼭 깨어나야 해.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매일 병원과 보육원을 오갔어요. 윤호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정혜준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윤호가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는 무슨 일 하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준은 대답했어요. 소아과 의사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지. 윤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혜준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엄마도 아프니까 윤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혜준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윤호야, 내 엄마는 꼭 나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정혜준은 보육원 원장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윤호 어머니께서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윤호가 18살이 되면 주라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 보호자분께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정혜주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죠. 정혜주는 차 안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여러 장과 작은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정혜주는 먼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윤호가 태어났을 때 쓴 것이었어요. 윤호야, 오늘 내가 세상에 나왔어. 작고 예쁜 아기야. 엄마는 너를 보는 순간 울었단다. 기쁨의 눈물이었어. 정혜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주의 글씨체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편지는 윤호가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윤호야, 오늘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어. 엄마 손을 잡고 비틀비틀 걸었지. 너무 귀여웠단다. 엄마는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 하지만 엄마 몸이 자꾸 아파. 미안해, 윤호야. 정혜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은주는 이미 그때부터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세 번째 편지는 윤호를 보육원에 맡기던 날이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너를 떠나보내는 날이야. 세상에서 제일 힘든 날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엄마 곁에 있으면 너도 아플까봐 무서워. 미안해, 윤호야. 엄마는 나쁜 엄마야. 정혜주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은주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윤호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체가 흐릿하고 떨렸어요. 윤호야, 엄마는 이제 많이 아파. 곧 너를 만나러 가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내 아빠 이름을 너에게 물려준 건 내가 아빠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를 찾아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해, 윤호야. 정혜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은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혜준을 믿었죠. 정혜준은 성은주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준의 울음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이었지만 정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죠. 정혜준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윤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갓 태어난 모습,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든 순간을 성은주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록 곁에 있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윤호의 성장을 지켜본 거예요. 정혜주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주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졌어요. 정혜주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성은주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윤호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정혜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성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남긴 편지 읽었어. 내가 얼마나 윤호를 사랑했는지 알아. 이제 깨어나. 윤호가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정혜주는 성은주의 침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성은주가 나타났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혜준아, 고마워. 윤호를 부탁해. 성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주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은주야, 꼭 깨어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성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혜준아.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정혜주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새벽 4시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혜주는 의자에서 잠을 깨고 성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성은주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조금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정혜주는 성은주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은주야, 오늘은 윤호를 데려올게. 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윤호일 거야. 조금만 힘내. 정혜주는 성은주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혜주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윤호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윤호에게 엄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성은주가 의식이 없더라도 윤호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날 거라고 생각했죠. 보육원에 도착하자 윤호는 이미 가방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윤호는 정혜준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그래, 윤호야. 오늘 엄마 보러 가자. 정혜준은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의 손은 작고 차가웠어요. 정혜준은 윤호의 손을 꽉 쥐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었죠. 정혜준은 윤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호야,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서 말을 못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으면 분명 느낄 거야. 괜찮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혜준은 윤호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윤호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호는 침대 위에 누운 성은주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숨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정혜준은 윤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윤호야, 저분이 내 엄마야. 가까이 가봐. 윤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윤호는 성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몸. 하지만 윤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윤호예요. 윤호는 성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윤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깨어나세요. 윤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윤호는 한참 동안 성은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윤호는 엄마가 매달 와서 지켜봐 주신 거 알아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옷도 사주고 과자도 놓고 가셨다고. 고마워요, 엄마. 윤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혜준은 윤호의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윤호야,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윤호는 정혜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호는 눈물을 닦고 성은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정혜준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의사도 확답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혜준은 윤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깨어날 거야. 엄마는 윤호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 주자. 엄마가 들을 수 있도록.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올게요. 정혜준과 윤호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호는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성은주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엄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 오늘 친구랑 축구했어요. 제가 골을 넣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혜준은 그런 윤호를 보며 안심했어요. 윤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은주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정혜준을 따로 불러 말했어요. 정 원장님,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오라니. 성은주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정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혜주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기적이라니. 정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정혜주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은주를 살려주세요. 윤호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제발. 그날 밤 정혜주는 성은주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집으로 돌아갔고 병실에는 정혜준 혼자였어요. 정혜주는 성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윤호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 내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윤호는 내가 듣는다고 믿어. 나도 믿고 싶어. 제발 깨어나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은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혜준은 깜짝 놀라 성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주야? 들리니? 하지만 성은주는 반응이 없었어요. 정혜준은 착각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정혜준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환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도 호출됐습니다. 의사는 성은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신호입니다. 정혜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은주가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혜주는 성은주의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야. 혜준이야. 윤호도 기다리고 있어. 힘내, 제발. 정혜준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은주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성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천천히. 정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은주야, 은주야, 나 보이니? 성은주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혜준은 성은주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혜준아, 윤호는? 정혜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건강해. 매일 너를 보러 와. 걱정 마. 성은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성은주는 그날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의식이 돌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마지막 힘을 짜내 깨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졌어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정혜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힘이라니. 성은주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깨어난 걸까요? 정혜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고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사흘 후 성은주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정혜주는 병실에서 성은주의 손을 잡고 있었죠.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정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안 돼, 일어나. 정혜주는 성은주를 흔들었지만 성은주는 반응이 없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혜주는 성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죠. 사망 시각 오전 2시 17분.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안 돼. 정혜주는 성은주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성은주.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성은주는 떠나버렸습니다. 정혜주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왜 그날 밤 성은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의심했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혜주는 성은주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버텨야 했어요. 윤호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죠. 정혜주는 성은주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죠. 정혜주는 성은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편히 쉬어. 윤호는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당신이 사랑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 다음 날 아침 정혜주는 윤호를 불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윤호를 만났어요. 윤호는 밝은 표정으로 정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엄마 보러 가요? 정혜준은 윤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윤호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정혜준은 무릎을 꿇고 윤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호야,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윤호는 정혜준의 표정을 보며 눈치챘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호야,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정혜준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혜준은 윤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윤호야, 울어도 돼. 슬퍼도 돼. 아빠가 여기 있어. 그제야 윤호는 정혜준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윤호의 울음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성은주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혜준과 윤호, 그리고 보육원 원장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죠. 영정사진 속 성은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정혜준은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윤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호가 효도도 못했어요. 정혜준은 윤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의 슬픔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혜준은 성은주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안에는 헌혈증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정혜준은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윤호의 사진, 정혜준과 찍은 옛날 사진,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죠. 정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은주는 평생 혼자였어요. 아들과도 남편과도 함께하지 못했죠. 정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정혜준은 성은주의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성은주의 글씨체였죠. 정혜준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거예요. 미안해. 마지막까지 짐이 되어서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 우리가 헤어진 건 내 탓이었어. 당신을 의심한 건 나였고, 혼자 떠난 것도 나였어. 당신은 잘못이 없어. 정혜주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혜주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윤호를 낳고 당신 이름을 물려준 건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남겨주고 싶어서였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윤호를 찾아주길 바랐어.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됐네. 고마워, 혜준아. 윤호를 부탁해. 아이를 사랑해줘. 나는 이제 편히 쉴게. 사랑해, 혜준아. 항상 사랑했어. 정혜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성은주는 끝까지 정혜준을 사랑했어요.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죠. 다만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정혜준은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고 느껴졌어요. 성은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혜준은 다짐했습니다. 윤호를 잘 키우겠다고, 성은주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그것이 정혜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혜준은 윤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호는 정혜준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보육원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윤호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제 방이에요?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윤호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윤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정혜준은 윤호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항상. 윤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혜준은 윤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엄마를 위해서.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성은주가 지켜보고 있을 그 별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병원 운영을 줄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 변두리 성은주가 쓰러졌던 그 골목 근처에 작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은주의 집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정혜준은 이곳에서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성은주가 했던 것처럼 조용히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성은주의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죠. 진료소 문을 열던 첫날, 정혜준은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 정혜준은 한 분 한 분 정성껏 진료했어요. 약을 처방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괜찮으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정혜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성은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윤호는 매일 방과 후 진료소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와 정혜준을 도왔어요. 접수를 하고 환자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대기실을 청소했죠. 윤호는 이제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조용하고 외로운 모습은 사라졌어요. 정혜준과 함께 살면서 윤호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윤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혜준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우리 윤호 정말 대견해. 어느 날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했고 몸이 많이 약해 보였어요.
정혜주는 할아버지를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할아버지는 가래 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쯤 됐소. 약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버텼지. 정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은주도 이렇게 혼자 아파했을 거예요. 정혜주는 할아버지에게 약을 처방하고 따뜻한 죽을 내왔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원장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혜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또 아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여긴 모두를 위한 곳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소를 나갔습니다. 정혜주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성은주를 떠올렸어요. 성은주도 저렇게 외롭게 걸었을까요? 정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었어요. 행동할 때였죠. 진료소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은주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정혜준이 직접 쓴 문구였어요. 환자들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정혜준은 대답했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소의 영혼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은주의 사진에 묵념을 올렸습니다. 윤호도 성은주의 사진 앞에 자주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빠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윤호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윤호의 다짐은 진지했습니다. 정혜주는 그런 윤호를 보며 뿌듯했어요. 윤호는 성은주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가려 하고 있었죠. 어느 주말 정혜준과 윤호는 성은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묘소였어요. 주변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정혜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왔어. 윤호랑 함께. 윤호도 옆에 앉아 성은주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아빠랑 진료소에서 일도 도와드리고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혜주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하지만 이제 윤호는 내가 잘 돌볼게. 내가 사랑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이어갈게. 은주의 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혜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성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묘소를 나서는 길, 윤호가 정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정혜준은 윤호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아빠가 곁에 계시니까요.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정혜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혜준의 마음을 울렸어요. 정혜준은 윤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그날 저녁 진료소를 정리하며 정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수놓았죠. 정혜준은 속으로 성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할 거야. 내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퍼뜨릴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혜주는 미소 지으며 진료소 문을 닫았습니다. 진료소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주의 집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그 빛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혜주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성은주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윤호의 미소 속에, 환자들의 감사 속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 정혜주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성은주의 반지였죠. 정혜주는 그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은주야, 조금은 웃어줄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남긴 사랑을 지키며 살고 있어. 사랑해, 은주야. 영원히.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정혜주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성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주는 진료소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